묵적에 담긴 뜻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묵적에 담긴 뜻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묵적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지, 다실에서 묵적을 모시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지 세분하게 구분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실에서 묵적, 족자를 모신다. 그것은 족자 속에는 글 쓴 분의 삶의 일생이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실의 묵적을 모시게 되면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며 스스로를 회복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요즘은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각 가정에 좌우명이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좌우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지금 N의 친가무신 회사에서 부동산 투기 땅 문제로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데, 사무소 살아가는 것은 돈이 목적이 전부가 다 아니죠. 돈의 목적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돈이 다 목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어야 됩니다. 가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차분합니다. 중심이 잡히죠. 또 가훈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하는 그 기능이 대단히 빠릅니다. 사람이 양심을 지니고 산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법단, 독고노마에 좋아하는 묵적을 걸고 한번 계절의 꽃을 꽂아 그 앞에 한번 떡하니 앉아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특히 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마다 툭 하면은 외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외색이라는 것은 외자는 욕입니다. 외놈이라고 그러죠. 아주 인륜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놈이라. 도덕을 모르고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외놈이다. 그러니까 외놈의 그 빛깔을 가진 사람들을 외색이라고 그래요. 외색. 근데 그 말을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놈 외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못한 예의를 가졌느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에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충격을 받고 옵니다. 특히 말차 다도 문화를 체험하고 한번 오십시오. 충격받습니다.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상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족자도 걸어놓고 가운도 걸어놓고, 가운 그 족자도 좋고 액자도 좋아요. 그 밑에다가 화병을 준비해서 그 자연에 있는 꽃을 한 송이 잘라 꽂아보고 그 분위기 한번
젖어봐라. 그 순간 무엇을 느끼는가? 마음은 차분해지고 한순간에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돈만 알지 말고, 돈 벌러지만 되지 말고, 투기 벌러지만 되지 말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아예 천박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런데 정신적인 것에 한번 맛을 들여봐라. 그래서 독고노마, 법단은 스스로를 쉬게 하는 공간이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묵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청담 큰 스님의 묵적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떡하니 다실에 모셔놓고, 모셔놓는 데는 표현을 씁니다. 걸어놓는 데는 표현보다 모셔놓는다. 왜? 청담 스님 자체를, 큰 스님 자체를 제가 걸어놓은 데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모신 데는 표현을 쓰죠. 모셔놓고 거기다 계절의 꽃을 한 소리 잘라서 화입에 덕거니 꽂아놓고 향을, 선향을, 향을 딱 그냥 하나 피워놓으면 향연에 따라 쭉 거니 향연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시간을 잊을 수가 있다. 슬픔, 괴로움, 미움, 시기심, 질투심 모든 것은 다 있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정신건강에 이거보다는 더 좋은 곳이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쉬게 하는 공간이 된다. 여러분들이 요즘 아파트에 방이 많지 않습니까? 핵가족 시대고 방 하나 작은 방을 비워놓고 그걸 다실로 깨끗하게 다실로 꾸며놓고 그런 곳에서 족자를 걸고 묵적을 모시고 다화를 꽂고 한번 다도구를 갖춰가지고 차 한잔 마셔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신선이 어디 있겠느냐. 왜 이런 문화에는 쉽게 빠지지 않고 그저 그 일본 사람들의 잘못된 문화 뭐라 그러나요? 무슨 원조 문화 등등 있죠.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문화에는 왜 그렇게 쉽게 빠지느냐 이거야. 한번 법단 앞에 앉아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넉넉한 생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불교를 하는 출가 수행자지만 불교를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대신 집안에 어느 작은 방 하나로 공간을 비워놓고 다실로 꾸며서 다다미 늑장 반을 딱 해놓고 다다미 쓱장도 괜찮아요.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딱 해놔라. 그거 이상의 종교가 어디 있겠느냐. 그거 이상의 종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꾸며놓으면은 한순간에 정신적인 수준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그래서 다조 셀로리큐가 위대한 분이다. 석가모니 이후 임재가 있다면 임재 이후에는 셀로리큐가 있다. 그 이제 선다류라고 했을 때 불교 교단 종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임재 스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셀로리교의 다법을 구성하여 세워진 불교의 새로운 종단이다. 종파다. 이렇게 제3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둘째 목적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여러분들 저는 묵적을 탁 보면 그 신분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도 알 수 있고 지금 이 묵적을 보는 순간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사람은 대인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구사하게 된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감정이 지배받는다. 그렇죠. 감정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좋고 싫음을 초월해
항상 공평한 입장에 서서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할 때 인간적인 매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매력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역시 내용이 풍부한 삶의 깊이를 더하는 교훈이 필요하다. 교훈이 필요하다. 이 틀림없습니다. 가훈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적은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가교가 된다 했습니다. 가교가 된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일일시 호일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10번 이상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 영화를 틈틈이 다시 제가 보는데 꼭 보십시오. 일일시 호일이라는 그 액자가 딱 들어가지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필체도 특이하지만 필체가 필체가 아주 특이한 필체예요. 보통 이 목적의 그 힘이 넘쳐나고 개성이 있고 아주 주관이 뚜렷한 글이다. 그 보면 패넥이라고 하죠. 액자. 그런데 그 액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도 각 가정에 자신이 좋아하는 교훈을 집집마다 그렇게 액자도 좋고 족자도 좋아요. 족자면 더 좋죠.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족자를 떡하니 한 공간에 잘 모셔놓고 꽃도 꽂고 향도 피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누가 집을 방문했을 때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흐르는가? 자연적으로 족자, 목적에 대화가 흐르게 되죠. 그럼 그 대화를 나누는 순간 새로운 교훈을,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단 더 좋은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맨 부동산 얘기, 맨 사회 돌아가는 정치 얘기.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이 현대인들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각박하죠. 각박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각박하고 감성이 탁하냐? 이것은 전부 종교적인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제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종교적인 역할을 못하고 정치가 제9시를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제9시를 못하고 있다. 말장난이나 하는 거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 멋대로 까불어대는 거죠. 까불어댄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까불어대는 거예요. 그냥.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선거할 때만 고개 숙이지 선거 끝나면 어디 고개 숙입니까? 민생은 어디 돌봅니까? 당리당리하게 전부 사로잡혀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 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참 걱정이에요. 셋째 목적은 대화의 주제이다. 다해의 연출은 뭐니 해도 즐거우면서도 주인과 손님의 넉넉한 대화로 무르익어가는 것이다. 초암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해를 개최할 때 차를 한 잔 주고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핵심은 뭐냐? 대화다. 이게. 그 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다해를 선차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차,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뭐라? 동행차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중요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익어가는 대화를 나누느냐? 천박한 대화를 나누느냐? 익어가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방편으로 족자를 모시는 겁니다. 목적을 모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해에서 달을 통해서 차를 통해서
같은 자리를 하게 되면 금세 백년지기가 된다. 거기서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이 현실로 나타난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친구가 된다. 이를 엮어주는 것은 뭐라? 대화다. 이게 대화. 대화의 주제는 뭐라? 묵적이다. 그러니까 묵적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화의 주제는 묵적의 내용이다. 우리가 다해나 모임이 번번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행사가 겉모습만으로 또는 단순히 정해진 수순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은 주인이나 손님이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해야 할 것이다. 제가 다해 한다고 해서 매 군데 다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그 자랑하기 바빠요. 지그 자랑하기 바빠. 도구 자랑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데 바빠. 대화가 살아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무슨 차살림 자랑하는 거, 다도의 다해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일치되는 다해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찌 이렇게 다해에 대해서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 일본에 갔을 때도 제가 한번 느껴보면은, 그 사람들은 묵적을 모셔놓고 도구를 내놓는 거 보면은 아주 소신이 뚜렷합니다. 뚜렷해. 네, 뚜렷해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날 주제의 묵적에 대해서도 질문을 탁 거기 던져보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객으로서 초대받아 갔지만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죠.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게 다해의 기쁨이다. 내가 모르는 족자가 걸려져 있고 그 내용이 어떠냐고 묻고 그 물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안목이 트인다 이거죠. 이게 다해예요. 이게 이제 다해의 목적이에요. 내용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안 된다. 손님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차원 높은 깨달음으로까지 인도되어야 된다. 이게 초아민도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목이 닳도록 안목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 안목이 트이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주인도 다해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고, 주인뿐이겠습니까? 객도, 초대된 객도 정신을 가다듬어서 올바른 다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올바른 다해란 다해 외적으로 내용이 풍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적을 중요히 시합니다. 묵적이 제일의 가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돼요. 다도구의 제일은 묵적이다. 이건 산로리규, 다조 산로리규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묵적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묵적은 마음의 지주이다. 사람인 이상 더 출세하고 싶고, 그렇죠. 출세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이것저것에 욕심을 내기 마련이다. 사람의 욕심이 어떻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이 끝없는 욕심을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여유가 있습니다. 사회가 풍부합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우리는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잘 사는 반면에 정신적으로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자동차 운전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하는 거 보면은 각박하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각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 제가 1년이면은 보통 한 5만 킬로, 많이 뛰면 6만 킬로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니는 건 아시겠죠? 많이 다니는 건 알겠죠? 많이 다닐 때는 진짜 정신없을 때는 근 8만 킬로까지
뛴 적이 있어요. 그냥 뭐 차 속에서 사는 거죠. 자료 찾고 대한민국에서 좋은 목적을 찾으려고. 물론 거기는 다완도 찾으려고 다닌 적도 있어요. 다 이제 허망한 짓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이것저것 욕심내기 마련이다. 생활 속에서 욕심내기 마련이야. 이런 욕심은 생활 향상과 의욕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쩌면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장례식을 가보면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쓰고 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돈에 연연하고 재산에 연연하고 우리가 연연해야 될 건 인생의 참다운 가치, 삶의 참다운 가치에 대해서 연연하고 집착을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될 문제를 물질적인 것에 언제부턴가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안타깝다. 그런 점을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차 다도, 선달에 와서 다도 공부를 좀 해라. 6년이면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6년이면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하고 6년이면 완전히 살아있는 교육으로 주입을 시킬 수 있다. 이 좋은 교육을 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다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은 어떤 욕심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다실에서 대화를 나누자, 차 한잔 나누고. 그러니까 선다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지인들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초함을 만나려고 그러면 다실에서 숯불 피고 차 한잔 나누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고 가죠. 뭐 초함이 돈이 뭐 재벌입니까?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한테 뭐 감동받을 게 뭐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동네 이장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재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동을 받고 무수하게 기쁨을 누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다들 가시더라고. 아, 새로운 걸 공부했다. 대한민국 사찰이 스님처럼 그렇게 소박하게 꾸며져 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덕담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심경은 본인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다음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가는 것으로 결국은 모두가 넉넉한 인간 존중의 마음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다류 다시를 다녀가신 분들이, 초암 다시를 다녀가신 분들이 또 말로서 전해주고 또 말로서 전해주고 말로서 전해주고 해갖고 지금 제가 46, 56, 그건 30년이죠. 30년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참여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제 시간을 갖는 게 유일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또 제가 바쁘고 또 해놓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사람도 가려서 받아야 돼요. 가려서 받아야 됩니다. 세월을 보내고 보니까 사람 같은 사람이 그리운 세상에 진정 사람을 만나야 가치 있는 모임이 되는 거고 가치 있는 만남이 되는 거지, 자나깨나 아무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목적은 다시리에서 마음의 지주로 주인공 역할을 한다 이거죠. 하겠다 하는 거예요. 다섯째, 목적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함과 동시에 상대를 더 깊이 주시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와 합치되는 점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서로 섬기는 것이 된다. 서로 섬기는 것이 된다. 그건 목적을 놓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합치라 그래요. 합치되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다실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 다실의 보조를 맞추다 보면, 목적의 보조를 맞추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고 행복의 장도 펼쳐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적의 다음 뜻은 어떤 것이 있냐면, 목적은 화두요 깨달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수준 높은 상근기, 극상품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화두요 깨달음이다. 다실에서 스스로 목적에 부딪혀 수양하라 한다. 이는 의지하여 수양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최근에는 뭐든지 편리하게 해서 간단하게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죠? 이처럼 근본적인 마음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은 머리와 눈과 귀와 같은 발육에만 너무 의지해 몸과 마음으로 부딪힌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부딪힐 때 비로소 염이라는 상이 생겨난다. 염, 생각염자. 염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이재금자죠. 이렇게 이재금. 지금 할 때 금에 마음심이 있죠.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염, 다시 말해 지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마음을 곧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화두요. 깨달음이라 이것이죠. 조금도 머물 것 없이,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눈이 열려야 한다. 눈이 열려야 한다. 본래 마음 자리를 본인 스스로 확실하게 주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적은 바로 이 순간의 작용이며 화두며 깨달음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다류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마음을 깨달아라. 바로 지금이에요. 이것을 제가 한자로 써서 지금차처라고 했습니다. 지금차처나 즉금지처. 선은 뭐냐? 지금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요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 순간을 숭고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선이다. 이것이 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차도도 선다루에 추구하는 바로 요점입니다. 선차의 요점이에요. 이 요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풀어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다루 다도에서는 말해야 할 비밀이 없다. 오셔노 나준 시인은 전적인 개방이다. 닫힌 주먹이 아니다. 그것은 열린 손이다.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이며 문척 단순하다. 이것이 빗나갔다는 것은 그대 마음이 매우 복잡하다는 표시며 복잡한 사상을 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을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을 시지 이해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이 순간 속에 연결되어 있고 이 순간 속에 참여하고 있다. 그대가 바로 이 순간이 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다른 깨달음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하지 못하고 제가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대한 대답이 충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